konnichiwa, 김우쿤 데스. 오늘은 약 10분 동안 지금껏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또 새롭게 공부하면서 정리한 옆모습 그리는 방법과 팁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배우게 되실 내용들은 일러스트나 만화, 웹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얼굴의 옆모습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그라미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얼굴 그리는 법 강좌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많은 강좌들이 이 동그라미를 두개골의 윗부분의 크기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원으로 앞에서 본 얼굴과 옆에서 본 얼굴을 그리면 양 얼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얼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동그라미에 맞춰서 옆에서 본 얼굴을 그리면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얼굴을 준비해서 옆 얼굴에 사용했던 정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겹쳐보면 남는 부분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나 캐릭터가 2명 이상씩 등장하는 일러스트에서는 캐릭터들의 얼굴을 이 방법으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실력 있는 작가가 이렇게 그리는 팁을 소개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잘 그리는 작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거나 옆에서 본 얼굴의 원을 더 길게 그립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에서는 정면에서 본 얼굴 그리는 법 강좌에서 했던 것과 같이 원을 그냥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잡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들을 여러 명 그릴 때도 동일한 크기의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전 동영상들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얼굴 그리는 법 동영상과 그리고 귀 그리는 법 동영상까지는 확인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옆모습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과 십자를 그려서 얼굴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줍시다. 이때 십자의 절반을 잘라서 한쪽만 그려주시면 보다 옆면을 인식하기 쉬워집니다. 가로선의 길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콧대가 튀어나온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눈의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를 바라보거나 아래를 바라보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각도를 틀어주셔야 합니다. 각도를 바꾸지 않고 십자선을 올리기만 하면 전체 비율이 망가지니까 십자의 가로선은 항상 원의 중앙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눈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본 눈을 그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본 눈이 이런 모양이 되는 이유는 동그란 눈 아래 눈꺼풀이 덮여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부드럽게 커브가 이루어지던 부분들도 옆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폭이 줄어들면서 직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화는 그림체나 캐릭터에 따라서 캐릭터의 눈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캐릭터나 그림체에 따라서 옆에서 본 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체를 살펴보시면서 옆에서 본 눈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눈 끝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눈의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앞에서 본 눈처럼 크거나 혹은 앞에서 본 눈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눈의 폭의 4에서 50%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얼굴을 그릴 때에는 눈 다음에 코와 입을 그리고 귀를 그렸었죠. 그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귀의 위치를 가늠하기가 훨씬 편하고 귀를 먼저 그려놓으면 코나 입의 위치를 결정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귀의 위치를 정하실 때는 앞에서 본 얼굴을 그렸을 때처럼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로선을 연장해 주세요. 원의 중앙보다 조금 뒤에 직각의 보조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의 뒤쪽 아랫부분에 귀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귀는 수직이 아니라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귓볼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뒤로 살짝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귀가 끝나는 지점은 원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아랫부분의 절반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이 정원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귀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해야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의 귀 크기와 비교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귀가 끝나는 부분에서 보조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눈에서 귀로 이어지는 보조선의 기울기와 같게 그려주었죠. 이 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렸던 십자를 기준으로 코가 시작하는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좌에서 여기에 한번 움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배웠었죠. 너무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캐릭터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코의 각도는 캐릭터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일반적으로 귀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의 기울기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캐릭터에 따라서 코가 더 낮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살짝 낮아도 괜찮고요. 코가 더 높은 캐릭터의 경우도 이것보다 더 앞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코를 따라서 입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나오면 이상해지겠죠? 적당한 기울기를 생각해서 그려줍시다. 캐릭터의 성별과 나이, 그림체에 따라서 콧대를 둥글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선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요. 바로 코가 끝나는 지점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귀가 끝나는 부분에서 뻗어온 이 선을 기준으로 코의 위치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크기에 따라 이 선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귀의 크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젊은 아이들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 선에 윗입술이 올 정도로 코를 짧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인 여성이나 젊은 남성 캐릭터를 그리실 때는 조금 더 낮은 곳까지 코를 내려주시고, 얼굴이 더 긴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이 선 정도에서 코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0대 정도의 남성의 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캐릭터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니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로 입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입은 입강좌에서 배웠던 팁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윗입술의 아랫면을 생각하시면서 눈과 동일하게 앞에서 본 모양의 폭의 절반 정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앞에서 본 모양의 절반을 그대로 그려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서 본 모양이기 때문에 폭이 조금 더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화에서는 옆에서 본 입을 꽤 길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입이 너무 길어지면 이상해 보이고 앞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서운 캐릭터가 되니까 주의해서 그려주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아래턱의 위치가 처음 십자를 기준으로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의 묘사는 자기 그림체에 맞춰서 현실에 가깝게 그려주셔도 좋고 생략해 주셔도 좋은데요. 턱의 기울기는 턱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캐릭터가 아니라면 아래로 갈수록 살짝 뒤로 당겨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셨다면 남은 턱을 그리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귀의 아래쪽에 선을 연장해 주시고 앞쪽에 그려놓은 턱과 연결해 주시면 얼굴의 윤곽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귀 밑에 공간을 더 길게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남성적인 모양이 되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사각턱이 됩니다. 만화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내리기도 하는데요. 꼭 아래로 내려온다고 캐릭터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턱을 디자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꺾이는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어린 캐릭터나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랫입술 아래쪽에 턱이 끝나는 부분도 캐릭터나 그림체에 따라서 직선으로 표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살짝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훨씬 현실 같은 턱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목과 이어지는 뒤통수 부분을 먼저 다듬어 주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본 얼굴을 그리는 강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원은 두개골이 아니라 얼굴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보조선이기 때문에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서 뒤통수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가 정원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타원 모양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뒤통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뒤통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귀가 들어오는 기울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귀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귀의 모양을 어느 정도 인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기준으로 뒤통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표현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해 주셔도 웬만해선 이상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뒷목이 시작되는데요. 목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목의 기울기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목의 기울기와 전체적인 모양을 동시에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의 근육을 하나 표현하는 것인데요. 목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름은 외우고 싶으신 분들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근육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육은 쇄골 부분에서 시작해서 얼굴의 뒤쪽 부분의 두개골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의 모양을 파악해 두시면 앞에서 본 얼굴이나 옆에서 본 얼굴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한데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육은 살짝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기울기가 턱의 기울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귀 아래쪽에서 턱을 기준으로 비슷한 기울기의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적당한 굵기로 이 근육을 표현해 주시고 앞쪽과 뒤쪽의 목의 윤곽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 이 근육도 덩달아 앞으로 따라가면서 목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너무 앞으로 많이 나가면 거북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의 목을 표현할 때는 아래턱 밑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목이 시작하는 앞부분의 위치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 얼굴을 들거나 혹은 앞으로 뒤로 움직일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자기 그림체에 맞는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목의 근육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위치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캐릭터의 얼굴을 다 그리셨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선을 정리해 주시고 눈과 눈썹, 귀의 속 부분 등을 표현해 줍시다. 콧구멍이나 목젖을 표현해 주셔도 당연히 좋고요. 자기 그림체에 맞춰서 캐릭터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비율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도 꼭 한 번에 다 그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고치면서 그리게 됩니다.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눈이나 귀, 코의 크기 등 원하시는 부위를 마음대로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10분 그림 강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측면에서 본 얼굴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팁들 많이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맞다네.